감나무나 대나무가 보이시죠? 이 감나무나 대나무가 있는 곳은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입니다. 산골에 어느 곳에 가더라도 대나무가 있고 감나무가 있다면 그곳에는 옛날에 사람들이 살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거예요. 그 이유는 감나무는 옛날에는 우리 삶의 가장 간식거리를 많이 제공해줬던 나무입니다. 감꽃이 피면 감꽃을 주워서 꼬미에 꿰어서 목에 걸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즐거워하면서 간식으로 먹었던 그런 추억이 있고, 또 시골 운동회 때는 부모님이 파란 감을, 익지 않은 파란 감을 따서 된장과 함께 우려서 우리에게 달리기도 잘하고 즐겁게 운동회 하라고 간식거리를 제공해 줬고, 또 홍시 그리고 곶감을 우리에게 줘서 1년 내내 우리에게 간식거리를 제공해 줬던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저쪽 보시면 대나무 숲이 있는데요. 대나무는 이제 저러한 대나무를 왕대라고 합니다. 왕대는 마디가 두 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맹종죽이라고 고창 모양새가 큰 대가 있는데 그것은 마디가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요. 왜 대나무는 우리 삶의 흔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냐 하면은, 대나무는 성질이 강하고 또 가벼우면서도 우리가 자유자재로 쪼개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생활용품들을 대나무를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대나무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나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산딸나무는 십자화 가운데 하얀 꽃이 피는 꽃인데요. 이 나무는 딸 열매가 산딸의 모양과 같다 해서 산딸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쏟은 나무가 바로 이 산딸나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꽃이 아름답고 또 십자라는 모양 그리고 예수와의 사연 그런 것 때문에 가로수로 많이 심고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하얀색을 띠고 있죠. 이걸 백못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도 뒤에가 흰색을 띠지 않고 녹색을 띈다고 하면 청못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시는 두 종류가 있는데 청모시와 백모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시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 송편떡, 가장 송편떡도 요즘은 모시를 달여서 약초로도 이용하고, 또 모시 줄기 그 씨를 뽑아서 우리 옷감으로 이용했던 모시옷, 그런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친구입니다. 여기 손을 한번 만져보셔야 돼요. 만져보시면 마디가 하나, 둘이 이렇게 둘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다. 이렇게 하나, 둘로 나는 이루죠. 왕대락에서 큰 대나무를.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요. 걸음을 주고, 걸음을 주고 관리를 하면 이렇게 굵은 대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유기장님 아까 이게 왕대나무라 했는데 구별을 어떻게 하죠? 이 대나무로 이 마디로 구분을 합니다. 이 마디가 두 개 있는 것은 있고. 왕대고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은 맹종죽이라고 거 있죠. 나는 왕대라고 원래 엄청 큰 대나무를 굵은 대나무를 준비하는데 이가 왕대인데 이제 이것이 걸음띠가 많고 속 가지고 하면 이렇게 굵어지는 대나무가 되는 왕대가 되는 겁니다. 두 개다. 종자는 똑같은 거죠. 자, 이 나무는 느티나무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보호수로 가장 많은 나무가 느티나무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팽나무가 두 번째고, 그런데 전라도 즉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에는 보호수로 가장 많은 나무가 팽나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느티나무가 가장 많은 거예요. 보호수라는 것은 무엇이 보호수냐면은 400~500년 이렇게 자란 나무, 그 거목, 마을 어귀라든가 또는 정자, 모정 그런 데 주로 많이 있죠. 그런 것을 이제 보호수인데, 그런 보호수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현재 있는 나무가 느티나무예요. 저기 습지 입구까지 가는데 그냥 걸어가면 다 지쳐가지고 습지를 가기 싫어해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면 지루한 줄 모르고 가거든요. 자, 여기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암뽕나무예요. 이건 쑥뽕나무입니다.
이건 숙봉이고 이것은 암봉이에요. 뽕나무도 암수가 있다? 네, 뽕나무는 암수가 있는데 숙봉나무는 꽃이 오디처럼 크게 피어요. 그랬다가 수정이 이루어지면 다 떨어져 버리고 암봉은 꽃이 오디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름을 양분을 열매에도 중죽번식을 해서 줘야 되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잎에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암뽕나무는 잎이 작아요. 숙봉나무는 가루 가지고 나면 아무 역할이 없으니까 잎이 커서 강합성작용을 하고 더 숙성수로 빨리 클 수 있는 거죠, 여건이. 그래서 옛날 누에를 기를 때에는 숙봉나무를 많이 심었어야 돼요. 그래야 잎이 많이 따서 누에를 많이 기를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 뽕나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오디가 소화를 도와서 오디를 많이 먹으면 방구가 뻥뻥 깨진다. 그래서 뽕나무라고 했습니다. 이 나무도 야 혀가 보이거든요. 네, 오늘은 지리와 역사, 고창의 지리와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지금 저 앞에 이렇게 쭉 이어지는 산맥이 보이시죠? 이것이 영산기맥이라고 합니다. 영산기맥은 호남 정맥에서 갈려나오는데 호남 정맥 내장산, 백암산 있죠? 거기 호남 정맥에서 갈라져 나와서 고창의 방등산, 문수산을 거쳐서 영광, 한평, 무안, 목포, 유달산까지 이어지는 산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생태축을 이루고 있는 기맥입니다. 그래서 생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맥이고 고창 기후를 조절해주는 역할도 해요. 저 산맥이. 그래서 고창은 어느 지역보다도 풍수해의 피해가 적은 곳이에요. 그래서 풍수해에는 저 산맥의 역할이 있다. 기후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이 앞에 맨 보면 지금 그 앞 산 좀 높은 쪽에 송전탑 하나 보이시죠? 그것이 태봉산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마한시대형 성터가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쭉 보면 저쪽에 지금 저 막 차가 왔다 갔다 하고 하얀 비닐하우스 두 개가 크게 보이죠? 저쪽에. 그쪽 주변에 지금 현재 4기의 고분구가 발견됐어요. 분구묘가. 그 분구묘 크기는 신라우 앙릉보다도 훨씬 더 웅장하고 큰 분구묘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기를 지금 발굴을 해 보았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원형 그대로 금동신발이 출토가 됐고 또 중국식 자기 또 일본식 중국식 청자, 일본식 자기, 그리고 다양한 유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 것들로 볼 때에 그 시대의 도시국가, 고대국가의 어떤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지리적으로나 또는 역사적 측면으로. 그 다음에 이 앞에 보이는 곳은 매산리 고인돌 유적지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고창군의 고인돌, 수가 2227기로 지금 현재 조사가 됐는데 그 중에 얘가 550여기가 군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군집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이죠. 군집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수도잖아요. 그래서 한반도 첫 수도다, 고창은. 그래서 고창 군청 홈페이지를 처음에 클릭하시면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지리적인 것과 간단한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셨고요. 이 고인돌을 나타내는 이 표지석 번호는 일자로 나가면 아산면이고 이자로 나가면 고창읍이에요. 그러면 이 고인돌은 고창읍에 소속된 지역에 있는 고인돌이라는 뜻입니다. 3은 3블록. 3은 그렇죠. 3지구. 3지구. 예. 42번째 고인돌이다. 밤나무.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이 나무는 밤나무예요. 네, 밤나무지. 밤나무 잎을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시죠. 밤나무 잎을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가장자리 부분에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의 색깔이 녹색을 띠고 있죠. 근데 상수리 나무는 잎이 비슷한데
갈색을 띠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떤 차이냐? 녹색을 띠거나 있다는 것은 강압성 작용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강압성 작용을 하는 것은 가시가 아니고 잎이다. 잎이 변형된 것이다. 그 이 가시는 가시라기보다는 잎의 변형이다. 그 뜻이죠. 그러나 상수리 나무 같은 것은 강압성 작용을 못해요. 녹색이 엽록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단풍나무 중에서 신나무라고 합니다. 신나무. 신. 여기를 잎을 따서 보면 잎의 갈래가 크게 세 개로 이렇게 갈라져 있죠. 그래서 세 개로 갈라져 있으면 신나무고 5 갈래로 갈라져 있으면 고로쇠라고 그래요. 그 수액 먹는. 그 다음에 7 가지로 갈라져 있으면 단풍나무래요. 일반 단풍나무. 그리고 8에서 12갈래로 갈라져 있으면 단단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자 그 깃털처럼 생긴 단풍이 있는데 그건 이제 공작 단풍이라고 하죠. 그것은 외래종이에요. 일본에서 건네온 단풍입니다. 그래서 단풍나무는 잎을 보고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저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지금 정자가 옛날에 이제는 정자가 없었죠. 정자 대신에 여기에 죽어 있는 거목 있죠. 지금 저 한산 덩굴로 덮어져 있는 큰 거목의 팽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팽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주고 이 고인돌은 옛날부터 이대로 있는 고인돌인데 옛날 나무꾼들이나 보찜장수나 이런 사람들이 이 길을 넘어가면서 자 이렇게 나무팀을 여기다 내려놓고 쉬기가 참 좋았던 그런 고인돌, 쉼터 역할을 했던 고인돌입니다. 그리고 저 정자는 요즘 초등학생들에게는 아주 꼭 알아야 될 형태의 정자예요. 그게 뭐냐면 정자는 다 아는데 지붕 형태에 대해서는 모르거든요. 지붕을 보시면 나무로 이어진 집을 너와집이라고 그래요. 물론 그 나와본 나라본지 예. 거기 저게 많지. 예.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들이 오면 또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오면 꼭 제가 저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와집. 옛날에는 저 너와집을 강원도에서 볼 수, 산골에서만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인위적으로 짓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가 있죠. 그게 지금 어디에 보니까 크게 물드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북나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고 일명 소금나무라고도 하고 연부목이라고도 해요. 이 지금 열매가 열렸는데 열매의 가장자리에 조금 있으면 하얗게 소금이 끼게 됩니다. 여기에 끼는 소금은 우리가 지금 집에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정제해서 만들어서 먹는 소금은 나트륨염이죠. 이건 칼륨염이에요. 근데 우리가 식용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좋고요, 건강에. 근데 이제 옛날 산골에서는 소금을 넣기가 정말 힘들었잖아요. 비싸고. 그래서 이제 이 소금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소금나무를 열매를 따서 풀어서 그 짠물로 음식도 해 먹고 또 두부 만들 때 간수로도 이용했던 그런 나무고, 그 다음에 잎이라든가 이 줄기에는 항생제 성분이 아주 많아서 가을철이 되기 전에 잎과 줄기를 따서 찧어서 보관해 놨다가 다치면 저걸로 이렇게 발라줬던 상처 치료로 이용했던 그 나무고요. 그래서 옛날에 군사들이 많은 성이라든가 대가족 제도를 이루고 있는 집안에는 이 연부목을 한 나무씩 꼭 심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열매는 충령이라고 이제 벌레 집인데 충령이 이렇게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충령은 따서 말렸다가 그놈을 이제 빠서 잎 속에 어떤 종기가 났다든가 입이 헐었다든가 입에 어떤 치료가 필요할 때는 입속 치료 그걸 발라주면 바로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 정말 꼭 필요한 약재나무였죠. 충령. 예. 수도 구성에서 중요한데 옛날에는 이렇게 순이 저 밑에까지 산을 얹어졌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니기 위해서 여기를 잘라서 길을 냈어요. 그러다 보면 생태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산후 맥을 칼로 자른 거나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초지 생태계, 1년생 또는 단연생 풀로 낮은 풀들이 자라는 생태계로 바뀌고,
이쪽으로는 관목 생태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걸 관목이라고 그래요. 네. 조그만 가지들 야하게 나는 나무들을 관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 관목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관목을 덮는 칡넝쿨이라든가 한산넝쿨이라든가 가시나무라 등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목을 덮어버려요. 그리고 여 밑에는 또 풀이 자라게 되죠. 이제 이것은 소지군락, 이제 소매군락이라고 그래요. 소매가 옷 가장자리를 소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망토군락. 망토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심수일과 이수일, 그 심순이와 이수일에서 나면 그 이수일이 그 겉옷을 애투를 걸치게 되죠. 그 애투를 망토라고 해요. 망토 역할은 뭐냐면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이 숲,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우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숲의 바람을 막아줘요. 드나듦을 조절을 해다 주다 보니까 숲속에 있는 습기가 오래 머물게 되죠. 그래서 건강한 숲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 스스로 자연이 만들어내는 작품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뭐냐면 왜 보기 싫게 좀 깔끔하게 치워버리지 이렇게 놔뒀을까 하는 것은 생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없애버리면요 이 소구 나무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태적으로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망토군락이다. 망토군락. 예. 새끼를 기르기 좋고 근육조각을 물어다가 저렇게 키는 거예요. 이 칡바구리? 집박구리. 칡바구리? 예. 이 나무가 좀 해들도 참 영리해. 이 나무가 느릅나무? 느릅나무입니다. 새줄나비. 예. 이게 이제 그 아까 소금나무, 지금 북나무였네. 빅나무. 예. 이제 저걸 따서 물에 풀어서 이제 소금 대용으로 쓴 소금 거예요. 대용으로 이용했다는. 이 말하자면 절초 보온한다 올 때 이 풀이 묶어서 못 도망가게 한 거야. 이 쥐꼬리 망초. 쥐꼬리 그것을 망초. 꼬리를 때 학대를 이렇게 시키면 꽃이 적은 꽃이 사실 예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학대를 시켜서 촬영을 하시면 이렇게 쥐꼬리 식물인데 송악이라고 이 송악은 우리나라에서 최북단에서 자라고 있는 지역이 고창입니다. 그래서 고창 선사 입구에 가면은 천연기념물 맞아. 바위 절벽에 엄청 큰 맞아. 돌포 있죠?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아이비예요, 이게? 이게 아이비입니다. 영명으로 영어로는 아이비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송악이라고 하고.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시기 전에 신발을 이렇게 터는 이유는 우리 사람들의 신발에 의해서 외래식물의 30%가 옮겨진다고 그래요. 그걸 막기 위한 겁니다. 근데 모든 잘못된 이걸 이유를 까닭을 알지 못하면 나올 때 먼지 터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꾸로. 예, 거꾸로. 아들인 지금 현재 송하진 도지사 글씨입니다. 예. 이게 도서관은 운곡습재 멸종 위기종인 진노랑 상사화 있어요. 저 아래쪽 생태연 직전에. 근데 상사화는 이 꽃무릇이나 상사화가 어느 쪽에 어디에가 많냐면 절에 가면 많죠. 어느 절이나 많은 까닭이 있어요. 꽃과 잎이 만나지 못하다는 그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절에서는 꼭 필요한 식물이었어요. 왜냐면은 이 알뿌리가 독성이 아주 강해서 이것이 옮겨서 어떻게 번식이 되냐면 씨로 번식은 거의 안 됩니다. 예, 알뿌리를 돼지가 멧돼지가 파서 먹어요. 맞고 이렇게 한번 깨물다 보니까 아주 독하거든. 그게 뱉어버립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거기에 떨어져서 번식이 되는 그런 나무인데 절에서는 왜 필요했냐면 절에 가면 그 부처라든가 여러 가지 그림에 있는 탱화라고 있죠. 탱화를 만들 때 풀로 이용했던 것인데 뿌리를 으깨가지고 풀을 쏘요. 그래가지고 탱화에다 바르면 미생물이 접근하지 못하니까 탱화가 수백 년 쉽게 말하면 보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방부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평화 보존제다. 예, 생화 보존제입니다. 그래서 이 알뿌리가
그래서 절에서 많이 절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독사들이 많아요. 뱀들이. 그래서 이 무늬를 짝짝지가 확대하면 사람의 입술하고 똑같은 우리 사람 입술 우리 표피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이 벚나무는 이제 다 잘 아시리라서 벚나무 특징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우리 팔만대장경의 70%가 산 벚나무를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무 재질이 단단하고 또 색도 아름답고 또 손쉽게 구할 수 있었고 옛날에 박달나무 같은 그런 나무를 구할 수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제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가 벚나무였다고 그래요. 산벚나무. 그래서 팔만대장경의 70%가 산벚나무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라고.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곡 습지. 운곡 습지에 대해서. 예. 운곡 습지는 1980년대 초에 영광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공업용수, 터빈을 돌리는데 쓰이는 물로 냉각수가 아니고 공업용수라고 그래요. 그 터빈을 끓여서 터빈을 돌리는 물이에요. 예, 그 냉각수가 이거 아니고 공업용수. 공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운곡댐을 맡게 됩니다. 근데 운곡댐 안에는 9개 마을 158세대가 살고 있었어요. 수몰지구가 되다 보니까 다 이주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저수지 수질 보호를 위해서 철조망을 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인돌 유적지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운곡 습지는 사람들의 드나듦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습지가 습이 많아서 습지였던 곳이 그 습지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살았다가 사람들이 떠나게 되니까 다시 원시 30년이 지나면서 원시 밀령의 옛 습지로 다시 되돌아온, 그래서 그 복원 가치가 인정돼서 환경부 지정 습지 보호구역, 또 2011년 4월에는 남산의 습지로 지정이 되고 2013년에는 고창군 전체가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2014년에는 고인돌 유적지와 운곡 습지가 연계해서 전라북도 최초로 생태 관광 지역으로 지정을 받게 된 곳이죠. 그리고 이곳에서는 이 안내판에서 보시다시피 2014년 조사에 의하면은 864종의 생물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고, 또 멸종위기 동식물, 즉 1급인 황새, 수달, 또 2급인 단비가 있는데, 단비는 현재 남한의 동물 중에서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단비가 살고 있고요. 사기라든가, 또 그 외에도 뭐 천연기념물 또는 멸종위기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또 도래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가시면서 이제 그와 관련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잠깐 옮기시게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의 지리적 조건은 왜 그러면 습지가 됐을까? 인위적으로 만든 습지가 아니거든요. 이 이유는 이곳은 선흥산 하산함체의 분화구입니다. 선흥산으로서 이 운곡 습지로 이쪽은 옛날 선흥산 하산 폭발이 이루어질 당시에, 그때는 이제 지금으로부터는 약 한 8,000년 전, 그 백악기 시대에 화산활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분화구인데, 이 밑에는 유무남이 자리를 밑받침을 깔고 있어요. 유무남은 입자가 촘촘해서 물이 잘 빠지지 않죠. 그리고 유무남이 부식된 토양으로 위에가 덮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비가 오면 물이 잘 빠지지 않고 오래 유지되는 그런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습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개암나무. 개암? 예, 개암나무 이 열매가 그 헤이즐넛 커피를 만드는 열매가 열매죠. 그 열매가 지금 여기는 안 열려 있고, 또 열려서도 좀 다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벌써 눈이 생겼죠. 이게 내년 봄에 나올 눈이 벌써 이렇게 가을에 준비를 한 겁니다. 이렇게. 네. 대암나무하고 흔히 저 시골에서는 깨금나무라고 있어. 그 시가 아닌가? 그게 이겁니다. 이거요. 예. 아, 근데 대암나무. 깨금나무인데 조그마한만 봤거든. 이 나무는 숲꽃은 지금 다 만들어져서 나왔죠. 이제 같이 다 보면 숲꽃이 벌써 다 만들어졌어요. 영역분인데 이 갈참나무는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잘 자라는 나무예요. 갈참나무. 예. 이것이 뭐가 예래요? 도토리 예래요? 상수리 예래요? 도토리가 여기죠. 아, 예. 도토리 예는 것이 갈참나무? 아니 종류가 참나무에는 6종류가 있어요. 잎이 가장 크다고 하는 떡갈나무, 방부제 성분이 있어서 떡을 쌀 때 이용했던 떡갈나무. 떡갈나무. 그 다음에 옛날 집신을 신던 나무꾼들이 집신을 신고 다닐 때에 그 집 깔판, 신발 깔판으로 썼던 신갈나무. 그 다음 목재가 튼튼해서 또는 상수리나무. 그 다음에는 상수리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나무가 있냐면 껍질이 가장 너무 굴참나무가 두꺼운. 그래서 아, 코르크막계의 두꺼운 거? 코르크막 굴참나무는 뭐가 열어요? 도토리가 열죠, 똑같이. 아, 굴참나무 예. 도토리? 근데 이제 굴참나무는 도토리가 포위가 3분의 2를 도토리를 싸고 있어요. 아. 상수리는 반절 2분의 1만 싸고 있고 그런 특징이 있죠. 근데 이제 그 굴참나무는 껍질로 코르크막에 포도주 병 같은 거 그때 그 재료로 이용했고, 또 산청 사람들 보면 이 지붕을 이는 재료로 이른 봄에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펴서 말려 놓았다가 지붕을 이는 재료로 이용했던 것이 굴참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졸참나무가 있는데, 졸참나무는 잎이 가장 작다 해서 졸참이에요. 보잘것이 없다 해서 졸참.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다음- 나무가 작은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잎이 작은 거죠. 입이 작다는 얘기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갈참나무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갈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습이 많은 지역에서 가장 잘 자라는 나무가, 습을 좋아하는 나무가 갈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운곡 습지에서는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갈참이에요. 그리고 갈참나무는 잎 서너 개 쪽을 보면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아랫부분이 어긋나 있어요. 그런 특징들은 제가 이따 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분들은 생강채 하면은 아주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여기 요즘은 이제 생강나무. 꽃은 볼 수가 없고, 여기 열매가 익은 열매를 볼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익은 열매. 자, 열매 보실 수 있죠. 자, 여기 열매가 꼭 보찌 모양 비슷하죠. 예. 고치가 생네. 예. 봄이면 이 꽃의 향기가 정말 좋습니다. 산수이꽃하고 비슷해요. 열리면 거위벌레가 도토리 열매를 뚫고 거기에다가 자기 알을 까요. 종족 번식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여기서 일정 부분에서 나뭇잎이 5개 정도. 이 도토리가 떨어질 때에 충격을 받지 않을 만큼 낙하산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뿐히 떨어질 수 있어서 자기 종족을 번식케 하는 알에 충격받지 않도록 그만큼을 해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땅에 떨어뜨리면 이 도토리를 먹고 알을 깨서 땅속으로 가서 애벌레로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과정을 거치는 건데, 이 자르는데 보면 톱으로 자르는 것처럼 이렇게 잘라요. 이 자르는 것은 자르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면 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기가 막히게 이렇게 반듯하게 자르죠. 이렇게 그냥 톱으로 칼로 자른 것처럼. 그리고 저쪽에 알도 딱 하나. 알도 하나. 딱 하나를 낳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도토리 톱을 놓고 살리죠. 그 거위벌레의 모습은 바구미하고 맞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제 바구미보다 크지만. 네. 예. 근데 이런 놈 보면 틀어져 있죠. 네. 잎 서너 개 중에는 반드시 한 잎이 틀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갈참나무예요. 지금 저게 뭐예요? 현재? 갈참나무예요. 갈참. 아니, 열매. 이것은 꽃인가? 열매가 아니고 꽃. 충령이에요. 충령. 벌레가 벌레. 여기다 알을 깨놓으면 음. 이장어기에서 꽃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요. 벌레들이. 예. 이게 벌레가 만드는 거예요? 예, 벌레가 만든 거예요. 벌레집이에요. 충령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허시에서 나무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아니, 벌레집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지금 다 가을이 돼서 실 마가지라고 제가 이제
노트북을 갖고 왔으면 사진 싹 보여드렸으면 좋은데 이 길마가지는 봄에 가장 먼저 그 마루 안장처럼 생겼다 열매가. 그래서 길마라는 그 두 가지 설이 있고요. 이제 그 설은 중요한 건 아닌데 길마가지 그 꽃이 일찍해서 향이 좋고 또 열매는 반바지 입은 것처럼 생겼는데 빨간이 저는 우리 집에 이렇게 굵은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 같으면 정말 엄청난 돈이 나갈 텐데 그때 그 시골집에서 그 키워서 어렸을 때 그 열매가 두께 입으면 그 우산 다치고 비 올 때 가서 이렇게 따먹었던 그런 추억이 있는 나무예요. 아, 이거 먹는 나무? 예, 먹습니다. 예. 안 익으면 써요. 근데 익으면 달짝지근해요. 왜 여기를 이렇게 덥게 했을까? 그 이유는 이 숲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숲에 사는 생물들이죠. 동물들이나 숲에 사는 식물들. 숲에 사는 생물들이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고 생물들이 주인공이에요. 그 생물들을 최대한 그 배려하는 입장이에요. 이것이 넓을수록 그늘지고 오면 죽어가잖아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최고 좁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포도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했는데 또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길이 좁다 보니까 연인들끼리 여기 오면 손잡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랑의 증표로 업고 갈 수 있거나 보듬고 가야 돼. 그래서 여기를 지나는 여인들은 헤어지는 사람이 없다.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새들이 어느 때 보이냐. 모든 새들은 어디 가나 반드시 저렇게 울어도 자기를 사람이 있는지를 알아요. 새들은 270도를 본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사람이 우리만 새를 못 보는 줄 알지 자기는 다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 몸을 숨겨요. 사람이 보지 않도록. 근데 이제 특히 4월, 5월, 6월까지는 정말 새들 소리가 아름다워요. 예. 왜 그러냐면은 윗잎이 아랫잎을 절대 가리지를 않아요. 가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랫잎이 광합성장에 오르면 죽겠죠.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항상 피해서 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 식물이다. 네. 그걸 하는 것이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식물에 대해 나무에 대해서 21가지를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를 보면 여기 지명이 원래 운곡이에요. 운곡. 오베이골이라는 것은 이제 5가지로 가는 길이 있었다 해서 오베이골이고, 운곡이라는 구름이 많이 끼는 골짜기다. 그리고 습이 많다 보면 습기가 많겠죠, 공중에. 그러다 보니까 나무에 무엇이 많이 붙어 있어요. 뺑 둘러서. 이끼가 많이 붙어 있죠. 우리 어느 지역에서는 잎기가 이렇게 뺑 전체가 둘러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죠. 근데 이 습지 나오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습이 많다는 증거고, 만약에 이것이 이제 오랜 가뭄으로 습이 적어지면 북쪽 이끼만 살고 나머지 이끼들이 죽어요. 그래서 나무만 보고도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습이 여기밖에 없어요. 제주도도 다른 형태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생태 관광지예요. 정말 그 이 생태학자들은 여기 와서 보면요 놀래버립니다. 이런 곳이 있냐고. 예. 여기가 아까 뭐 무슨 원시 숲이 잘 보존된 원시 내륙 습지라고요. 아, 원시 내륙 숲지. 예. 나무에 가지가 많이 생기는 것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무 가지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면 나무 가지가 다 적게 이 나무는 가지가 나무가 많고, 스트레스를 받을까? 저 나무는 예. 햇볕을 잘 못 본다는 거. 여러 기상 조건에 의해서, 동물들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그래요? 바람새? 아니, 저기 있구나. 저 조그마한 측바구리인가? 저 새. 저 측바구리에 저게? 어디? 놀러 가봐. 저기 있다. 저것은 측바구리가 아니에요. 아까 야. 그 집이 저도 저 새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 야야야 여기 저런 새가 아주 귀한 새입니다. 아까 이게 9마리.
이제 완전 자연산 꾸짖봉입니다. 여기도 짧은 나무. 자연산 꾸짖봉. 예. 여기 자꾸 이게 주파수 나무 검색. 많이 먹잖아요. 산초나무. 예, 산초나무. 기름 짜가지고 이게 뭐야 그 두부 같은 거. 예, 예. 햄버거. 근데 이 시퍼런 것도 따다 팔대요. 그러니까 이걸 시퍼런 걸 따서, 시퍼럴 때 따서 장아찌를 담아서 먹는 거예요. 산초나무. 이것도 비슷한 나무가. 식물 학명으로는 산검양나무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그 개옷나무인데 개옷이 뭐냐면 차봇은 이 줄기가 붉은색이 없이 파래요. 그리고 입이 좀 더 날렵해. 개옷은 이렇게 좀 볼록하게 둥그스름하게 약간 돼 있죠. 예. 개옷나무예요. 예. 그리고 이 열매가 조금 있으면 여기가 푸르게 털이 생겨요. 예. 털이 생기는 것은 개옷이고 털이 없이 반질반질하게 생긴 것은 참옷이고. 온나무는 이제 우리의 뭐 풀로도 이런 요리 떨어지고 아하. 이런 톱을 쓸어서 그냥 놔뒀더니 지가 딱 뜯어 있어버린 거예요. 볼딱 일어섰고. 왜 볼딱 일어서가지고 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버린 거예요. 어? 지가 일어서? 예, 자기가 일어서는 거예요. 에이, 아닙니다. 유 교장님이 밀었구만. 이게 그렇게 저기서 딱 서버린 거예요. 잘라갖고. 예. 자. 야도 살해하니까 온 힘을 다 해서 꿀딱 이렇게 섞었더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도장버섯이에요. 아, 도장버섯. 밑에가 그물로 되어 있으면 도장이고 빗살무늬로 되어 있으면 저게 껍질 버섯이거든요. 근데 며칠 사이 이렇게 나고 안 나고. 그래요. 예. 예. 저도 제가 지금 사진을 한번 찍어야 되는데 넘어가야 되니까. 자, 여기 습지가. 여기가 이제 그 원시 밀림이 형 습지 최고 잘 갖춰져. 근데 습지는요 산독으로도 습독으로도 가장 망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이 손을 대면 그때부터 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스스로 저거 아름다움이 도장. 여기도 봐. 도장이라니. 도장 찍을 때 도장 도장 이름이 다음에 이끼 봐. 이게 도장버섯이라고? 네. 저 밑에 건. 삼색 구름버섯. 삼색. 네. 이 버섯은 하도 종류가 많아서 그래요. 그다음 으름 보신 지가 좀 되셨죠? 이 으름 덩굴. 이리로 보시면 여기 있구나. 으름요, 으름. 어디가 찾았대, 낙지다리를? 여기는 작고 키가 크지? 이건 동물이 잘 먹고, 엽기는 먹으면 죽고. 이건 고마리. 그러면 사모님들이 여기를 건너시기가 힘들어요. 저거 지금 나물 하나씩 꽂아놓은 게 그건가 보다. 아, 나무를 꽂아놓은 것은요, 사초의 종류를 지금 그 학자들이, 교수들이 지금 연구하기위해서 다 종류별로 꽂아놓은 겁니다. 이게. 다 달라요, 사초들이. 어? 사초는 수십 가지 사초가 있는데, 그 중에 사초가 아주 그렇게 많아요. 아, 사초? 아까 저거 있었잖아. 동물들을 훼손할까봐 이렇게 곳곳에 카메라를 많이 설치했다고 합니다. 네, 훼손이라기보다는 저기 동물들의 이동을 파악하기. 아, 그 얘기 썼지. 동물들의 이동 상태 파악. 아, 그 쌀이비 같은 거 예. 빗자루. 예. 이 이름이 빗자루라고 해. 예, 예. 옛날에 이것을
잘라서 모아서 비를 만들어 쓴 거야. 빗자루. 한날이라고 해서 멸종위 기종이 음. 멸종위 1급입니다. 그건 이게 하늘날이. 이건 하늘날이에요. 음. 여기가 하늘날이 서식지예요. 하늘날이 예. 저기 잎이 2층으로 있으면은 섬날이 섬날이고. 예. 이건 섬날이가 아니고 하늘날이. 하늘날. 그렇죠. 이게 하나의 바위인데 수많은 참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깎여서 이 바위 계곡이 같네. 요즘 기후 변화에 가장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탄소잖아요. 탄소 40%를 이상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습지예요. 그래서 기후 변화를 조절하는 데 가장 자연적 해결 방법이 습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습지를 개발해 갖고 골프장 만들고 농터를 만들고 땅을 든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 탄지가 그대로 놔뒀을 때 우리가 농경지와 비교하면 어떤 경제적 차이가 있느냐? 2, 3배가 더 그냥 이탄지로 놔두는 게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우선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막 습지를 줄이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심각한 기후변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열매 따고 이제 떨어져서 해가 다 따먹어버리고 벌써 큰일 열렸어요. 며칠 사이 이렇게 다 따먹어요, 저들이. 열매 하나 있겠죠. 저것이 나중에 검게 변하면 익은 것이거든요. 근데 엄청 많이 열었는데 새가 며칠 사이 다 따먹어버린 거예요. 익으니까. 이거 뭐냐면 까마귀 베개라는 나무예요. 까마귀 베개는 왜 까마귀 베개냐면 가운데가 좀 들어가고 상호통가 열매 모양은 베개 모양이고 익었을 때 색깔이 까마귀 색깔이다. 그래서 까마귀 베개라고 그래요. 이 나무도 특징, 잎이 나는 모양이 특징이 있어요. 이거 잡아당겨서 봐야 하는데, 이놈을 보면 다른 잎들은 어긋나기 할 때에 하나 낳고 이렇게 하잖아요. 두 개 낳고 이렇게 어긋나요. 그 특징을 가지고 두 개. 아주 특이한 나무입니다. 어긋나기가 방법이 다른 잎은 하나 어긋나는데 이것은 2개씩 어긋나요. 모양은 베개 모양이고 예. 익으면 검다고 해서 예. 까마귀 베개. 나이에서 덜보면 목적이니까 이것도 생나무 거목으로 하는 나무죠. 생나무 이 나무에 열매가 열잖아. 그것이 그 벌레가 벌레. 에이리카 군대물이니까 벌레 갓들이 보호기에서 우리 어렸을 때 그 열매는 따 먹었어. 그래서 갈등이라는 단어가 등나무와 칡나무 얽힘에서 나온 말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유튜브에 칼등어 어원이라는 단어 올려놓은 거 있어. 저걸 찍어가지고 오동 좌갈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칡나무는 왼쪽으로 도는 거야. 그 이름이 얽히니까 그 풀어진 거지. 갈기를 계산하는 게 복잡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무를 이름이 줄기고 이렇게 줄기 위를 이렇게 돌려서 엄지손가락을 파느냐 그러면 이름이 왼쪽으로 감잖아요. 이렇게 왼돌기 오른쪽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니까 오른돌기 등나무는 오른돌기요. 그리고 칡나무는 왼돌기. 오동 좌갈이라고 그래. 그렇죠. 와서 농사철에 왔는데 일꾼들은 힘이 세. 사이로 놓을 수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벼운 멜빵으로 해서 가벼운 짐만 지라고 사이 밀빵을 했고 일꾼들은 칡능풀이나 마삭조 같은 질긴 질거리로 짐을 매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줄기가 약해서 무거운 짐이면 줄기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가벼운 짐만 매개해서 줄기 다 해서 사위질방이라고. 사위. 예, 질방은 멜빵이라는 뜻이죠. 사위질방. 예, 예. 아, 이 사위질방인데 예. 사위는 이 쉽게 말하면 가벼운 짐을 매게 하려고 예, 예. 무거운 짐을 매면 끊어지니까 예, 예. 이제 남이 볼 때는 똑같은 짐을 짊어진 그렇죠. 거야. 근데 쌀짐은 모선들한테는 무거운 짐, 식량쿨이나 이런 걸로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요. 그래서 이게 예, 사위질방 나무구나. 예, 예. 예. 요것이 뭔지 아시죠? 파리똥. 보리수이. 며느리 배꼽하고 며느리 밑개가 있는데 이것은 며느리 밑개예요. 배꼽이고 저건 며느리 미시게. 예, 예. 저기에 이제 뒤에 가시가 많아. 그렇죠. 배꼽도 그러니까, 있고 저것도 있고 가시가 있는데 근데 며느리가 미우니까 저놈으로 닦으라 이거야. 얼마나 며느리가 시어머니 미식게는 어떻게 미웠으면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선버들이라고 해요. 선버들? 선버들. 왜 선버들이냐면은 가지들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능수버들이나 수양버들은 아래로 이렇게 축축 처지죠. 그래서 이제 버섯을, 아니, 버드나무를 크게 우리가 보낼 때 선버들. 그 다음에 이제 선버들은 남자 깎아머리라고 한다면 이제 수양버들은 여성의 단발머리. 그리고 능성의 긴 머리.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리고 이제 지금 치는 안에도 그 끝부분이 불긋불긋해요. 새순이. 왜 그러냐면은 벌레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색을 띈다고. 뭐 물질을 낸다는 얘기인가요? 물질이 아니라 색을 싫어하는 색을 통해서 벌레들이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식물들은요, 모든 식물, 소가 똑같은 풀을 뜯어먹다가 중간에 안 뜯어먹고 절로 가잖아요. 풀은 옆에서 다른 동물들이나 뭐 갉아먹잖아요. 뜯어먹거나 갉아먹잖아요. 신기하시면 옆에로 전파적으로 다 연결이 돼요. 그래갖고 자기 방어물질을 내요. 그러니까 풀이 갑자기 맛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방어물질을 내니까. 그리고 풀도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소가 뜯어먹다가 맛이 없다고 좀 옮겨서 뜯는 거예요. 그건 전파가 안 되는. 대나무라고. 아니, 저도 그 한번 가면서 무슨 입장가 모르겠네요. 근데 이대라고 해야 돼요. 이대. 네. 신우대라는 말은 틀린 말이구만. 틀린 말이에요. 신우대는 종류가 다른 거예요. 뭐 조리대 있고 비슷한 게. 예, 예. 조리대는 산이 이제 좀 조그마한 작아. 거예요. 예, 이것이 2대. 2대. 화살로 쓰는 것은? 예? 화살. 이것이 2대가 화살라고. 이거 화살라고? 흰 어리연꽃이라고는 틀리고, 그냥 어리연이라고 해야 돼요. 어리연. 예. 노랑색이 어리연. 노랑 어리연이에요. 노랑 어리연. 꽃. 흰 어리연꽃이 아니라 그냥 어리연꽃. 예, 예. 예. 이게 무슨 배라고 그래? 이게? 홍배. 홍배. 말하자면 악어배잖아. 야생 배야. 야생. 악어배는. 우리가 악어배라고 했던 이유는 악어들이라는 애기배. 애기배라는 뜻이잖아요. 애기라는 그게 아니고 그 배는 따로 있어요. 그것은 그 꽃사과 열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럼 이거보다 좀 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는 없어요. 악어배가. 나무에 다이아몬드 무늬가 있는 나무. 은사시나무. 나무라고 한데. 그렇죠. 왜 저것도 굳이 뽕나무라고 한다? 굳이 뽕나무. 참나무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뭐예요? 딱따구리. 딱따구리. 이렇게 하트 흔적들이. 벌레 잡아먹느라고 예. 좀 판 거야. 근데 그 속에 벌레가 있었다. 예. 이제 알아, 벌레가 있는지를.
그럼 학대시켜요. 네. 이게 지금 딱딱으로 집이에요? 네. 지금 살고 있나? 안 살. 최근에 어떨까? 좋았던 집에 형이 사는지 안 사는지는 이제 몰라요 우리가. 저기 보니까 계속 지켜봐야 되니까. 저기 보니까 음. 한번 부화하고 나가잖아. 그러면 다시 안 오더라고. 회화나무, 일명 선비나무라고도 하는데 옛날에는 나라에서 허락을 해야 이 나무를 심었다고 하네요. 주로 양반들이 심었다는데 양반나무라고 한다나요. 이 저수지는 운곡 저수지로서 1980년도 영광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면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나고는 저수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저수지 물이 냉각수로 쓰는 것이 아니고 어디 보면 이 저수지 물로 냉각수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터빈을 돌리는 그 전기 있죠. 원자력 발전소에 전기를 방출할 때 쓰이는 그 물을 여기에서 끓여다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운곡 저수지를 만들므로써 아까 보았던 운곡 습지가 생긴 것이죠. 그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모두 이주시키고 그분들이 살면서 농사지었던 논이 밭이 모두 습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운곡 저수지는 결국 영광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해서 만든 저수지인데 이게 만들어짐으로써 결국 아까 이야기했던 운곡 습지가 생겼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